자, 재밌는 짤 시간인데요. 자, 일단 동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운 분.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부산 봤습니다,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83학번인데 그럼 동기생이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욕감을 느끼지만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다. 누가 그런 모양입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글쎄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평검사들 입에서 강금실 장관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점령군이다. 그건 무슨 뭐 얘기가 신탁통치하는 무슨 적입니까?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 못 따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 위원장에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저는 워낙 일관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 혼자만의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님이 어수룩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기자들 왔을 때 요령껏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형님한테 미안하게 된 일은 어떻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과거에 옛날에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왜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예,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여러분 왜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둔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좀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네. 자, 그게요. 저기 이제 어떤 자리였냐면은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인데 이게 이제 검사들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니까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겨라 이런 것이 주로 토론 자리였던 건데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는 반성 없이 우리한테 인사권 줘. 요 토론이었던 거고 오늘 가져온 이유는 지금 이완규가 그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 있었던 검사 중에 발언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완규가 83학번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아까 보셨잖아요. 아니 대학을 안 간 대통령한테 몇 학번이냐고 물으면 너 고졸이냐라고 약간 좀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 먹이는 거죠. 어. 네.
그리고 그리고 저 공적 자리에서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학번 이야기하면서 나하고 같은 동기생이 대통령 됐다는 식으로 해서 맘먹으려고 나이를 거들먹거리면서 맘먹으려고 한 황당한 거잖아요, 저건. 참 진짜. 그 저런 애들이 이제 지금 막 그 이상하게 이런 그러니까 민주 정권만 들어서면 물어뜯고 윤석열이도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물어뜯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는 뭐 구속을 취소시켜 준다거나 윤석열 부인은 뭐 무혐의 처분해 준다거나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마 이용우 법률위원장이 하실 것 같긴 한데 검찰한테 수사권 뺏어야죠 이제. 진짜. 예. 그럼요. 네. 저건 국민들 선거에 못 이겨서라도 민주당 할 거예요 아마. 그럼 민주당이 통과시켜.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끝이야. 맞습니다. 완전한 검찰 개혁을 이루어내야 네. 되고요. 네. 저 당시에 저것 때문에 검세라는 얘기, 뭐 검세답다 뭐 이랬나요? 뭐 검세스럽다. 네, 검세스럽다 네. 이제 유행이 될 정도로 저거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다시 다 돌려봤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검찰의 행태들에 너무 분노스러워가지고 제가 다 돌려봤는데 보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예. 아니, 그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진짜 너무 건방지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저 민주정부 대통령들은 우리한테 보복 안 해.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약강. 네. 강자한테는 약하고 네.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게 몸에 체질적으로 배어 있는 거야. 딱 윤석열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기소 주임, 뭐 기소관 뭐 이런 정도로 실제로 검찰 개혁이란 말 지금 다 사라졌어요. 검찰 해체란 말이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무정이 여성을 풀어준 뒤에는 완전히 관뚜껑에 못 박아버렸지 이제 더 이상 못 나와. 자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정동영 의원 그 한번 SNS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예비적 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그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150명이냐 200명이냐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50명 맞다 해줬거든요. 네. 헌법재판소로 가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언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헌재가 저 당시에 이제 판단하면서 제일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게요.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행에 대한 어떤 지위나 권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적 연산선상에서 보면은 오늘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 그 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단호하게 좀 선을 그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윤석열 지금 지지자의 힘내라 내란 수계 관저 정치 사실 이게 윤석열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기현이 생각만 있으면 네. 바로 법정 그 14일 날인가 아마 재판 나온다 그러죠. 네, 4월 14일.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있다고 구속될까봐. 끌어내야죠,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짓 하는 게 헌재 입장에서도 내란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내란범을 지금 활보시키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죠. 윤석열한테 도움이 안 될 텐데 네. 법률가로서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지금 본인이 법률가란 거 네. 잊었고 이제 하도 이제 알코올에 젖어가지고요. 법전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자, 국민변호인단에 좌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억울해를 항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법원 같은 데 가면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걸 봐주는 게 아니고 법원은 네. 너 반성 안 하고 있네? 끌고 그러면서 가중처벌한단 말이야. 네. 난 판사들 그게 제일 싫어. 아니 딱 보면 그 윤석열 장모 최은순도 자기 억울하다고 그냥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약 먹고 네. 죽는다고. 그러니까 바로 법정 구속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윤석열 출마설이. 자, 21대 대통령 후보 경력직 대통령 기호 5번 윤석열. 경력 지금 그들이 돌리고 있는 거야. 아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다시 대한민국. 열심히 해보세요. 경력직 대통령. 야. 한번 해본 사람. 한번 해본 사람? 아 그러면 다음에도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 번 더 시키지 뭐. 아, 근데 이거 경력직 법적으로 대통령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네, 헌법에 네, 헌법에서 그런가요? 네, 아니, 파면 얘네들 논리는 뭐냐면 네. 파면됐습니다. 임기를 못 채웠다고.
그 파면됐으니까 5년간 이제 출마를 못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또 중임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서는. 근데 그게 임기를 채웠느냐 채우지 않았느냐를 상관없다. 상관없이 야. 이미 지금 재직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구들이 돌리길래 가능한 줄 알았어. 잠시 기쁘셨나 본데. 그러니까 나오면 아니, 좋지. 그 김건희가 나오는 김건희 거 나온다는 괜찮아요. 얘기가 있어. 김건희. 그거는 괜찮아요. 대신 나온다. 네, 김건희가 왜냐하면 대신. 실제 그 후보자가 구속되거나 이러면 억중 출마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대신 출마한 경우 있거든요. 아니 김건희 본인이 원래 꿈이 통일 대통령이니까. 통일 예, 나올 수도 있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고 윤석열이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윤석열 복장 한번 보세요. 사각 반스에다가 메리아스까지 이렇게 있고 극우 밖에서 선도. 그러니까 연병 안에 방으로 뭐저 방이나 빼 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주무시는 분 자, 잘 이제 보이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곧 윤석열 TV를 구독하시겠다.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런 가능성- 소문이 돌긴 하죠.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대신에 이용우 TV 구독하세요. 네. 채팅창 상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괴수 개발당 해가지고 박근혜 괴수, 윤석열 괴수 해가지고 반성? 우린 계속 열심히 연구 개발할 것이다. 연구 개발할 것이다. 권영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등 해가지고 아, 괴수 개발당. 아, 너무 잘 야. 그렸다 그림. 아, 최고다. 아마 전 세계 정당사에 이런 정당 없을 거야. 진짜. 10년 사이에 탄핵을 2번이나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다 없죠. 야. 네. 약간 난 반대로 얘기하는 특성이 있는데 참 훌륭한 당이에요. 예. 근데요, 이 홍준표가 윤석열 매기는 SNS 썼더라고요. 저거는 너무 기니까 읽어드릴 생각은 없고 네.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네. 어떡하지? 여기 지금 윤석열을 내가 보기 노린 것 같아. 내란 수계는 어떡하지? 어. 그렇게. 예. 왜 내란 말고 저 군인으로서 군인 반란. 반란죄는 네. 총살밖에 없기 때문에. 총살. 예. 어떡하지? 야, 이거 홍준표가 오면 사악해. 응.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서 지금 강호순, 유영철 등 등 사형수가 60여 명이나 된다고. 61명인데. 야, 홍준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기는 대선용으로 띄운 거거든요. 예. 한동훈이가 옛날에 저 윤석열 탄핵 전에 한참 법무부 장관 할 때 예. 사형 집행 이야기 한번 논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 교정시설 점검했죠. 저거 사형시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네. OECD 가입 조건이기도 했고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EU하고 무역하는데 굉장히 곤란이 겪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김부선이 나 부선이 누나는 진짜 왜 나오는지를 아니, 모르겠어요. 두 분이 또 닮았는데 약간 은근히 느낌이. 윤석열 참 안 됐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하는데 나 김부선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김부선 킬러였거든요. 예. 김부선이 한 말 다 반박을 팩트 체크를 해준 적이 있는데 예. 나는 제일 받는 게 김부선을 언론이 써주는 게 문제예요. 예. 약간 정신의 문제가 계신 분이야 이분은. 넘어갈게요. 어디 가면 논란이 많죠 항상. 자 심우정 후보자가 감추고 싶은 진실은 해가지고 지금 자료 제출 377건 중 불성실 미제출 답변이 70%라는 거예요. 아. 이런 약점들이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풀어준 거랑 연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나는 심우정이가 인천지검장 할 때 그 마약 사건 이거 대충 덮어준 거. 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자 이번에 저 민원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국 딸 기사 건수가 5,757건, 심우정 딸 255건, 23배 차이. 야 너무한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화하던 검사들이 그 권력이잖아. 네. 사실 알고 보면. 검증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서 흘리면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쟤네들이 조국 대표를 장관일 때 왜 털었는데 검찰 개혁 당할까 봐 어떤 거잖아요. 그랬죠. 그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중재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그때 그 검경 수사기소 분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고요. 검찰 측 추천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조국 정부 측 추천으로 들어가 있었고 검찰 측 추천으로 이완규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까 저희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신념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그냥 네. 검찰의 그냥 하수인.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비상 개헌을 선포합니다. 이거 어제 제가 아 진짜 그죠 원식 의장은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이미지 제일 좋았는데 지금까지.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똥볼을 차는 거? 그래가지고 담장 넘었을 때까지만 좋았수다 이게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좋았어요. 짧게 가결. 네. 짧게 왜 그랬을까 분석 짧게 한번 해봐요. 저는 그냥 보통 들린 얘기가 의장이 되면 꼭 개헌한 의장이 되고 싶은 족적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헌병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또 심각한 게 있잖아요. 난가병. 이번에 개헌은 난가? 뭐 의장이. 아 그러니까 난가? 이재명 대표가 한 3년 짧게 하고 그 다음은 자기가 하겠다 이런 거요?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네 또. 더 그렇죠. 기분 예, 나쁘네. 더 기분 나쁘죠. 아니 근데 그런 추측이 있어요. 난가? 왜냐하면 국회의장님들이 국회의장 끝나면 그 다음 정치 사실은 없고 은퇴 수순이거든요. 근데 대개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장 다음에 더 뭘 하고 싶어 하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가. 한 단계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전에 우리 충청도 누구죠? 정진석? 예. 정우택. 왜 왜 이렇게 많아 정이? 우리 당. 정 의장 있었잖아요. 박병석. 박병석 말고 국무총리를 또 정세균. 정세균 총리님이 국무총리를 하시고 또 대선 후보로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원식 의장님도 담을 넘으셔가지고 2위 후보까지 된 거예요. 대선 2위 후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 넘었네. 2년 넘고 담 넘다가 선 넘었고. 2년 뒤에 이걸 그리신 거죠. 2년 뒤에 내가 의장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나와도 이재명 뭐 이길 수가 자 없고 짧게 해주세요. 나온 짧게. 뒤에 길대. 차기를 두르는 10분 이거 생각하신 거죠. 이용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저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피해가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개헌 이야기는 우리만 나쁜 사람 됐어. 오늘로 소멸된 건 맞아. 네. 근데 마무리 한번 우리만 비상 나쁜 사람 개헌을 됐어. 선포합니다. 전화 오겠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계엄의 힘이 아니라 개헌의 힘. 아 이래서 국민의 힘이 짜증나는 출구 거야.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괘씸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여야가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의힘을 지금 내란 잔당을 우리가 막 터버려야 되는 시점에 이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 이게 또 TP가 안 맞는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개헌의 힘. 자 상관없이 개헌만 아니면 돼 하면서 자 요것도 재밌어요. 윤석열 대신 야마 개헌 윤석열 대신. 아 진짜. 근데 이거 와 너무 자연스럽다. 얼굴만 지금 자른 거네. 근데 이거 진짜 우원식 의장님한테 모욕이다. 윤석열 이거는 진짜 아무리. 근데 이 다음 국민 만평이 누가 아주 만든 죽입니다. 거예요, 네. 이거요 여기. 개소리위원회인가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네. 자 대선 가는 길 길막 들었지 개헌 대선 동시투표 의장이 한 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시대적 요구에 보고 뭐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고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 먼저 하면서 가볍게 툭 치고 지나가더라. 사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죠. 무공의 고수가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제1야당도 아니야 이제 제1당 네. 거대 당의 지도부하고 그 협의를 안 거치고 이걸 던진다고? 그런 게 온 게 없었다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170석 플러스 개헌하겠다는 사람 넓혀가야 되는데 무시하고 던지면 어떡해. 그리고 이미 개헌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위원들 있잖아요. 네 명단들을 다 막 그랬죠. 이상한 사람들 막 모아놓고. 그 진정성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물리적으로 안 되죠. 연합뉴스 헤드라인 이거예요. 이재명 내란 정식 먼저 하루 만에 동력 잃은 개헌론. 그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가면 개헌의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내놓지 않을까. 언제 하겠다. 제 말씀은 2030년이에요. 대선과 지방선거 겹치는 그때 하면 돼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박영석 TV 바쁘다 바빠. 뭐지? 박영석 TV래. 중앙일보 만평인데 지금 개헌 관련해서 민주당은 내란 정식화로 나간다 이런 건데 중앙일보는 그냥 별 재미는 없어요. 자 다음에 한국 만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다 이런 얘기. 그렇죠. 다음 가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개헌을 찬성하다가 바로 태세 전환하더라고요. 개헌보다 내란 정식이 우선. 이재명 입장 지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분위기 김경수 안 좋지. 지사가 전 지사가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진짜로 내가 느낀 거 그래. 아니 개헌이라는 건 필요해. 네. 근데 딱 이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김경수는 개헌 지지한다고 나왔다가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네. 처음에는 개헌 지지. 네, 그 외국에서 살다 오셔서 그래요. 네, 약간 아직 지금 시차가 좀 적응이 있으세요. 약간 안 돼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시차 적응이. 예,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도 많이 따라오고 계세요. 자 다음 네. 자
안철수는 빠지면 섭섭하죠. 또 대선 도전한다고. 아니 안철수가 재밌는 얘기했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후보로서 제일 약하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누구시죠 이분? 아니 그 안철수가 약을 했나 봐. 그래서 안철수는 최근래 뭐 계속 예.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져요. 맞아요. 뭐 막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그러죠. 오세훈도 그렇고. 아니 본인 손가락 좀 잘 있나 자른다 그랬는데. 손가락이나 지금 그러니까. 자르시고 하시지요. 예. 손가락 왜 잘래? 예. 그때 윤석열 되면 손가락 잘라야 된다고. 윤석열 찍은 사람들 다 손가락 손가락 잘라야 자른다. 된다. 아 그랬었군요.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요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유죄를 받을 줄 알고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민주당이 대선 그 토해내야 된다 선거비. 네. 통과시켜. 그거를 당 정당 쪽에도 반환. 국민의힘 강해진 선거비 먹튀 방지법 발의를 누가 했냐면 주진우가 해서. 근데 잘했어요. 잘했네. 잘했네. 그러니까 당을 만약에 이제 속인다고 당을 네. 쪼개고 나도 네. 예를 들면 이 민주당을 한 두세 석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네, 네. 나가도 이것까지 같이 받아내는데 요건데 받아내야 사실은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상황에 처했어요. 맞습니다. 자, 선거 정당 보조금 397억 국가에 반납,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확정 시. 네. 이거는 제가 좀 자랑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뿌려놓은 씨입니다. 네. 네. 고발 싹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명태균 네. 지금 게이트 등 해가지고 이거 선거법 위반이 윤석열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주진우가 열일하네요. 아, 고맙네요. 고통가 될 수 있는 거죠, 의원님.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당이나 민주당 저거 빨리 해가지고 네, 네. 저거 발의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패스트를 해버려 그냥. 조선일보에서 여야 합치와 통합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아, 주진우 진짜 열일한다. 그러니까. 주진우 있잖아. 이재명 무죄 안 나옵니다. 그거 유튜브에서 했던데 네, 바로 맞아요. 그 다음날 까이더라고. 1년 뭐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 그 내란 국면에서 교회들 욕 많이 하셨는데 향림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윤석열 파면 축하하면서 발끝 내리고 손끝 시리도록 그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와. 축하 굿즈를 오. 제작한 바로 그런 훌륭한. 예. 이런 교회도 있군요. 자, 다음에 오늘 정청래 의원의 SNS입니다. 네, 김문수 국가위기 해결할 책임감 대선 출마 선언 국민의힘 집안 싸움 예상 시나리오 윤석열 탈당 출당시켜라 대 그럼 윤석열 신당 차리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골칫거려 내전 상태에 빠진 듯 이것이 내란의 후과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빠져나오고 싶은 애들은 아마 결국에는 분당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 한번 보실까요? 와, 많다. 아우, 뭐 야, 대단하다. 야, 이 야, 잡용들 추억의 인물들이 많네요. 야, 진짜. 야. 근데 재밌는 게요. 저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박형준 부산시장 뛰어들었고요. 네. 이장우 대전시장 뛰어들었고요. 아, 이철우 경북도지사 뛰어들었고요. 지금 뭐 꼴뚜기 망둥이 다 뛰고 있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황교안 오늘 탈당을 했어. 네. 탈당을 하고 무소속 나가겠다고 지금 네. 탈당을. 아, 너무 그래요? 많이 나와서 컷오프 될까봐. 그리고 한덕수는 이정현. 지금 윤상현이랑 한덕수를 밀고 있는데 한덕수는 출마 안 한다고 지금 버티고 있고 네. 골 때린 상황이에요. 아, 말고도 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야, 많죠, 근데 더 이거 많죠. 진짜 누가 3명, 4명 남을지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요? 아, 근데 진짜 화려하긴 네, 하네요. 네. 진짜. 맨 위쪽에 다 합쳐도 이재명보다 낮아. 아, 그냥 다 합쳐도 낫고. 아니 다 싸그리 다 합쳐도. 싸그리 나옵셔도. 네. 지금 그 전남 김영록 지사가 일찍이 대선 출마한다고 띄웠는데 오늘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진짜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철우나 김태흠이나 이장우 같은 사람들은 자기 체급을 올리는 거예요. 대선 예비 후보였다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노리는 전략이거든요. 이제 김영록 지사는 대선 출마 포기했어. 그것도 참 왜냐하면 그 주철현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그만두고 내려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참 재밌더라고. 왜 내려가신 거예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준비한다고. 주철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은 예. 전남지사 나가고 싶어 했어. 네. 근데 김영록이 대선을 뛰면서 체급을 올리니까 당 지도부한테 양해를 구하고 최고위원 사퇴한 거죠. 아, 그런 사연이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이영호 대선 나가세요. 체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요? 김남국 코인 왕으로 어떻게 나가봐요? 지금 코인 거짓 있다니까. 아, 네. 지금. 자, 재밌는 짤이었고요. 네.